맨날 투기꾼 욕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들을 위한 영상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아파트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까 매도 타이밍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매도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는 따로 안 했으니까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이런 것도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뭐 기사들 보면은 매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는 심리가 지배적이라 증여가 늘어난다 하면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안 팔고 증여한다, 증여 사상 최다다, 그러니까 넘기고 나서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안 팔 수 있죠. 그러면서 서울도 이렇게 증여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전국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뭐 8월에 그 증여세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때 많이 늘어나고 떨어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다. 원래 11월 12월 되면 떨어졌어야 됐죠. 법인 매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1월부터 양도세 올라가니까. 근데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30대 수요들이 받아줬다. 그러면서 법인 매물 처분이 빨리 되니까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하고 증여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패닉바잉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패닉바잉 한다. 전국 주택 매매량도 쭉 늘어나고 있다. 너도 나도 영끌하고 있고 다시 패닉바잉 하고 있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법인 매물을 다 30대가 받아줬다, 이런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30대 거래 비중이 늘어났고 법인 매도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법인 걸 30대가 받아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법인이 위험하니까 편법 증여를 통해서 다시 개인한테 넘긴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 거를 뭐 그냥 30대가 사줬다, 12월에 거래량이 늘어났다, 요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특사경 나오고 올해에는 분석원도 나올 건데 여태까지 단속을 좀 강화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불법적으로 넘겼을 가능성도 높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늘어나네 하면서 실수요들도 뛰어들고 있는 거죠. 사실 9월부터 시중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거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오를 거니까 천천히 팔아도 되겠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명 중 9명 오른다, 2명은 보합. 이거 강원 지역이죠. 그 다음에 뭐 매매 전세 하락할 것 고작 4%, 100명 중에서 42%는 3에서 5% 오를 것이고 다 더하면 70%는 오를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오르겠죠. 지금 팔 때가 아니죠. 하지만 앞으로 많은 공급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점에서 파느냐 못 파느냐. 고점에서 팔면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더 위험한 건 뭐예요? 안 팔리죠.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데 앞으로 많은 공급이 예상되어 있죠. 특히 증여 5년 뒤에 팔 수 있는데 5년 뒤까지는 얘네들 대부분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면 정책들 계속 나오고 있었죠. 3기 신도시 얘기 나오면서 공공택지 공급 나왔었죠, 이야기. 그리고 8월 4일에는 하도 난리치니까 또 주택 공급 대책 또 발표했죠. 그래도 뭐 이제는 전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사실상 6.17 이후 빠져나갈 데 없으니까 전세가 올려가지고 팔고 이런 식으로 세입자들 빨아먹어서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어놨더니 그것 때문에 오른대요. 이미 전세가는 그만큼 오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정책으로 11, 19 됐더니 요건 또 빌라니까 안 된다 그러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팔아야죠.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니까. 왜? 이거 당장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계속 오를 수 있잖아요. 주택 소유 가구수 많이들 사고 있어요. 그죠? 소유 가구수 2% 늘어났고 사는 사람들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많이 사고 있으니까 더 오르겠죠. 천천히 파셔야 되죠. 물론 많이 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집 마련 수요는 줄어들겠죠. 내 집 마련 수요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일단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내 집 마련 수요가 100만 명이 있었는데 내 집 마련 가구수가 100만에서 120만이 됐다. 적어도 한 20만 정도는 빠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요는 뭐 80만 이렇게 줄어들 테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죠. 100만이라면. 그러니까 주택 소유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영끌하고 패닉바잉하고 뭐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세가 오르는 거에 지쳐 내 집 마련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 즉 나중에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지만 지금 어쨌든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천천히 파셔도 되죠.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다가 뭐 가구수 계속 증가하니까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1인 가구의 자가 마련은 거의 한 20%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하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건 어느 가구를 보셔야 돼요? 사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내 집 정도는 있어야지 보통 이때 내 집 마련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2인 이상 가구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늘어나는데 점점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죠. 당연하죠. 첫 번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나이대의 생산 가능 인구도 같이 감소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출산율은 빼더라도 일단은 혼인율이 줄어들고 있다. 당연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2인 가구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추세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즉 앞으로 수요는 얼마나 갈까요? 조만간 이렇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나오기 전까지 아직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요는 많죠. 오르니까 팔지 말고 정점 찍을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지금 경제 어때요? 중장년 3명 중 2명은 연 3천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은행빚 1억, 이거는 뭐 주택 소유 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체 대출 중간값은 4,856만 원이고 그 중에서 유주택 가구가 은행빚이 1억에 가깝다. 젊을수록 무주택 비중이 높죠? 대출 구간별로 보면은 일단은 소액 대출이 가장 많다. 이 분들은 대부분 무주택인데 최근에 뭐 자영업 문제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작은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반대로 집 살려고 크게 대출을 받든가 보통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평균 소득 이런 거 엄청 높은 것 같지만 사실상 경제의 핵심이 되는 중장년층의 연봉이 3분의 2는 지금 연봉 3천도 안 된다. 저들이 원래 집을 사야 되는 주요 수요이죠. 그렇지만 뭐 아직도 뭐 저금리고 연끌 가능하고 하니까 집값은 오르겠죠. 자, 소상공인 만기 연장됐대요. 왜? 그만큼 소상공인이 힘들기 때문이죠. 이자도 버겁다. 근데 지금 상환하면은 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연기한다는 것은 즉 여력이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뭐 여력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계속 유동성이 있으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안 팔면 되겠죠. 더 기다리면 되겠죠. PIR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집값이 오르는 징조죠. 문제는 살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서울인데 거의 저점 대비 6년 정도 됐죠. 6년 만에 6년치가 올랐어요. 가만히 놓고 있더라도 평균 연봉만큼 계속 번다.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면. 문제는 내가 산 게 중위가격이었는데 다른 데가 막 치고 올라가서 중위가격이 된다기보다 중위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던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가면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렇다면 여기 있던 중위가 여기로 옮겨가면서 얘가 중위가격이 되기 때문에 중위가격 아파트 사서 한 6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이만큼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연봉만큼 오르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더라도 지금 일단 길게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몇 년은 더 가지고서 연봉을 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자,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끌이 많다는 거죠. 이자 갚느라 다 지금 죽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영끌에서 사는 사람은 아직도 있을 거니까 처분 가능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자 많이 내고 있고 뭐 기타 소득이 좀 줄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뭐 이자 빼고 세금 빼고 다 빼고 하는 증가율이 매우 작지만 가계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 자산시장에 돈이 몰려온다는 소리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매도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되겠다. 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올해 7월부터 들어갑니다. 올해 말부터는 매수보다는 분양 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청약 포기하는 30대들 많잖아요. 가점 낮으니까. 그래서 사전청약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겠죠. 계속 오를 거니까. 그리고 6월 전까지 팔아야 되죠. 양도세 중과 강화된다. 강화되더라도 이게 뭐 평생 가겠어요? 기다리시면 되죠. 종부세율, 집값은 뭐 억대로 오르는데 종부세율 뭐 몇천 오르는 게 문제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기다리시면 되고. 공시가격 종부세율이죠. 어차피 전월세 신고제, 앞으로 전세 월세 할 때 신고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계약률도 반영돼서 전세가 상승이 꺾일 것으로 예상되죠. 여기다가 지금 뭐 DSR 규제라든가 혹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올리는 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계속 오르겠죠. 4년짜리 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오를 거니까 상반기에 조급히 팔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기다리라는데 언제 매도해요? 계속 기다리세요. 저희 늘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기다리라고 그래요? 떨어지고 파셔야죠. 다주택 투기꾼들은 떨어지고 파시면 됩니다. 계속 오른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속 비난하고 뭐 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면 돼요. 저희는 떨어지고서 팔 것이라고 예측을 하니까 뭐 23년 떨어진다 25년 떨어진다 그러는데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저희 느낌에는 떨어지고 팔 것 같습니다. 아예 저점까지 떨어지고 팔면 더 좋죠. 그만큼 투기꾼 벌어가는 수익은 줄어들고 내 집 마련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언제 매도해야 돼요? 지금 팔지 말고 한 3, 4년 뒤에 저점에서 매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